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아침을 고점으로 만들고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반등인데 뭔가 좀 찝찝하죠. 그리고 아침에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떠서 시작한 시점에서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면 올라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보다는 오후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가 매매 수준의 어떤 대응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장은 잘 올라가고 종목들도 어제 대비해서 또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매도는 아침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회복하고 있는 단계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통위가 0.25%로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6연속 금리 인상인데요.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더라도 연속되는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0.25는 뭐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그렇게까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0.5 최소 0.5는 올려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네, 이점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오늘도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수급의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주도 움직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2428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갭상승했고 뭐 다 좋은데 음봉이죠. 이게 양봉 형태로 진행이 되면 더 좋은데 왜 음봉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아침에 덜 올랐다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면 기대감도 더 커지고 할 텐데 아침에 띄워놓고 패버리고 띄워놓고 패버리고 계속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없다는 얘기죠. 즉 아침에 떠서 올려놓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 차익 매도가 들어간 다음에 오후에 딱 그냥 네 버텨버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수를 완전히 빼는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만 좀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또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21선이 이제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2400포인트 위쪽으로 계속 형성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 주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2410 2420 지지선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일선과 21선이 만난 이후부터 반등이 나가기 시작하면 제법 빠른 속도의 주가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전 동안에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는 일단은 관망세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침이 고점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를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면은 오후에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간 상황으로 본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가는 시점, 이 장중 저점을 잡는 시점에서 매수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응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거는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떠서 시작해가지고 반등, 떠서 시작해서 반등, 양봉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뭐예요? 개별주, 중소형주도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들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모습. 자,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대놓고 올라가기는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급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10시까지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약간 실망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아무래도 금리를 너무 조금 올렸다. 소폭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융 부담 또는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12월 달에 최소 0.5% 금리 인상하는 미국을 생각해 본다라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이후 금리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답답하죠. 외국인 자금들이 나갈 수도 있다. 이탈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잡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가를 받아주는 세력들이 지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들고 있었던 외국인 수급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올렸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너무 적었다라는 것은 약간 좀 부담입니다. 뭐 대신에 서민들이나 이렇게 일반 기업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경기를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 보면은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장사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살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적인 부분들은 일단 올리긴 올랐는데 약간은 좀 실망스럽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이 거기에 조금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좀 떨어지게 되면 뭐 상승 기조가 유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라든지 매수 포인트가 좋아지는 그런 자리들은 잘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고, 기아만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올라온 것도 없어요. 두드러지게 올라온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 정도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뭐 뒤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크게 올라온 것도 없고 크게 내려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고려 아연만 오늘 조금 많이 빠진 듯한 모습인데, 요건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건 뭐 큰 문제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은행주들 움직임이 좀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있고 또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겠죠. 뭐 딱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더 낫겠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NNF가 오늘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려온 것에 비하면은 상승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 내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뭐 단 2%든 3%든 어쨌든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반납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겠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좋게 나타나 보니까 분위기는 일단 잘 잡히고 있는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주 움직임 한번 볼게요. 오늘 개별주 쪽 움직임 보시면 NZ이라는 종목이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때 이 포인트에서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된 모습이고요. 드래곤플라이, 용파리가 오늘 또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용파리 같은 경우는 용파리 아니라 드래곤플라이요. 드래곤플라이는 지금 뉴스를 살펴보니까 난 이게 의약주였어? 제약주였어?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냐면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임상, 저가 판정 소식의 상한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디지털 치료제 그래서 이거 바이오였어? 제약이었어? 생각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그런 치료제래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이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임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참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올라가는 것은 대형 포장,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테린 포장 이런 것들 오늘 강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아시겠지만 네, 일회용품 사용이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닐봉투 사용 안 되고요. 식당 같은 데서, 카페 이런 데서 종이컵 사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장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 제지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근데 용평 리조트 지금 강세로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용평 리조트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그냥 흐름이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일까요? 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네요. 그 부분인가? 그거 말고는 지금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CJV가 또 강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휠라홀딩스 배당받은 거 있었잖아요. 요걸로 주식 한 주 더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배당받은 거 보니까 배당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휠라홀딩스 주식을 다시 더 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 배당 또 더 받아야죠. 단 한 주라도 배당 더 받으려고 좀 더 샀으니까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러한 흐름인다 보시면 되고, 오늘 상승 포인트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개별주가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제법 올라와 있네요. 2.7%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코그램이 마이너스 12.8%, AMP가 마이너스 10% 이 정도인데, 요거 외에는 뭐 대부분이 이제 ETF 쪽이고 특별한 게 없죠.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도 1%대. 그러니까 오늘 문의상으로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플러스 쪽이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한 모습인데, 시장의 포인트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 아침에 고점인 형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 이런 정도지 오늘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계좌 보시면 오늘 플러스로 넘어가 있을 거고 어제보다 더 많이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종목들 매수 포인트가 안 나와요. 아침에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침 포인트보다 더 아래쪽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가 아니라 이 변동성 끝나고 난 다시 돌아서는 그 시점을 매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은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SDI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OCI 매도가 나왔네요. 오늘 좀 많이 빠졌다. 그죠? OCI 매도가 좀 있었고, 펜트론, 현대차, 기아, 하나, 뭐 등등등 매도가 있는데, 뭐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요. 뭐 매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도 시장을 받아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죠?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기관 쪽 매수가 들어왔으면 주가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하이닉스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CI 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금양이 이제 끝나가는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데드크로스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2만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고요. 여기 깨지면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 의견 보시면 되겠고요. 난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62선까지 대기할 거야. 그런 분들은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지지선 보셔도 됩니다. 62선까지 깨지면 이때는 더 보시면 안 돼요. 뭐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매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뭔가 뭐 시장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흐름이 잘 진행이 되면서 뭐 특별하게 밀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 오후에 위쪽으로 올라서서 순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시장도 같이 바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저점을 잡아주고 돌아서는지 장중 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이 됐든 아니면 더 내려서 됐든 간에 어쨌든 저점을 잡아줘야 되고요. 저점을 잡으려면은 수급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후에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타이밍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한 2시 전후 넘어서 이렇게 시장 모습 다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고 종목들 계좌도 잘 올라오고 있지만 매수가 들어가기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껄끄러운 그런 오전장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는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고 저점 잡는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늦지막히 매매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마감 보고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